판결문 쓰여진 대로 완전히 그대로 뒤집어서 읽으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이거는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로 읽어도 타당한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습니다. 사내 수공업 방송이죠. 댓글 읽어준 기자들은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취재 뒷얘기들을 풀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BS 10년차 기자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터넷으로 또 라디오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유튜브와 팟빵 등으로 방송 즐기고 계신 분들은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재밌다, 뭐 계속하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꼭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기자부터. 네, KBS 법조팀의 그냥 허리, 오늘은 그냥 허리 하겠습니다. 왜 그냥 허리 안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네, 9년차 홍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옥 기자. 네, 경제부 8년차 기자 목미 얼더미 오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미 얼더미가 뭐죠?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뭐요? VBFB.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VBFB. 보이스 뷰티, 페이스 뷰티. 이게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아직 우리 캐릭터가 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강 기자.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영등포 요정 4년차 기자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강 기자가 유튜브 라이브 하고 네. 제가 긴급 잠입 취재를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갔죠? 그 강남 모처의 클럽에 버닝썬. 왜 갔어요 거기? 잠입 취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잘 취했습니까? 네?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뭐 덮쳐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진짜? 이거 입밴 당했냐고. 입밴 쪽팔리게. 입밴이라는 거 이렇게 쉽게 단정 짓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들어봐요. 너무 이렇게 쪼지 말고.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해봐.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네. 충격이 컸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어리지 않냐? 제일 어린데. 우리 중에 제일 어린 기자인데. 이 가드들이 기자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증거 저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VIP 룸으로 갈 수 있는 통로, 원래는 그 통로만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길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거길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처음에 통과를 시켜주더라고. 근데 맨 마지막에 안에 한 번 더 가드가 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예약제로 실시된다. 여기 들어올 수 있으려면 예약을 미리 한 거 표시를 봐야 달라 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듣고 그냥 갔으니까 엄청 당황한 거지. 그래서 뭐 저 위로 다시 올라가시라, 저길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나가는데 뒤에서 그 가드한테 야 뭐 들어오는데 정확히 확인하라고 그랬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이제 다시 근데 여기까지 기자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죠, 정황 증거. 다시 갔더니 너무 이렇게 보다 한참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우리랑 맞지 않다. 그래,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충격 진짜? 아니 스타일이 우리랑 맞지 않다고 갔어. 내가 봐도 버닝썬 클럽 스타일이 아니야 전혀. 이거는 올블랙 시크예요. 올블랙 시크. 다른 사람들도 입밴이 입고 해야 되는데 나만 입밴인 거야. 너만 나만.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 아니 아니야. 그리고 나 버닝썬 가고 싶지도 않았어. 엄청 많은데 뭐. 그래, 누가 먼저 찾냐? 옥타곤 가요. 다른 데 갈 거예요. 딴 데 갑시다 우리. 가드로 위장 취업할 걸 그랬어요. 그게 빨랐어. 언더커버로. 그러니까 그게 빨랐을 것 같아. 불쌍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강명수 기자 다음에는 좀 성공하시길 기원하겠고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순서 키리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판결 관련된 기사죠.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짧은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보겠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 지사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 지사를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을 토대로 드루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결정타는 경공모 회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 보고는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49차례나 이뤄졌고 특히 일부 보고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일부 거짓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를 전달한 점도 댓글 조작을 주도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건 김 지사였다며 김 지사 허락 없이 경공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을 리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 기자를 대신해 읽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번에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되게 다양했는데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댓글 자 볼게요. 우리 오규정 기자가 여기 1-1 네, 읽어주세요. 보배드림에서 운목님이 언제부터 증거 위주의 재판이 추정 위주의 재판으로 바뀐겨? 동남풍 불어라님이 씨발 몰라 새로운 관심법이야 궁예의 환생이다. 쯧쯧쯧쯧. 누가 유죄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유죄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판결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판결문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가 또 수많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거 이제 정하는 건데 뭐 사실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댓글을 다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저도 이제 사실 일반인 입장이고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저도. 네.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법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법조 기자님과 전 법조 기자님이 계시니까 네. 이 두 분이 좀 사법부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진짜 의도와 관계없이 좀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오해인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좀 너무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 법조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오해하지 말아 주실 게 저희가 이제 뭐 이 판결에 대한 가치 판단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최대한 이제 판결문을 법조 기자니까 쉽게 이 판결문의 입장에서 판사의 입장에서 설명드린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전달하는 좋겠습니다. 입장.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몽님과의 동남풍 불어나님 네네. 말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이 진술에 의한 이 판결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말씀이세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조에서 판결문을 많이 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거. 네. 그 정도는 뭐 알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걸 일단 전제로. 형사재판 네. 같은 경우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진술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진술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공모 일당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네. 경공모 일당의 진술인데 경공모 일당은 이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뒤집어 써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진술 번복을 계속했어요. 초반에 진술 번복을 계속했는데 심지어 판사도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진술 중에서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허위를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뭐 양상현의 이 부분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온 사람의 말을 판사가 어떤 부분을 믿는다는 건데 제가 판결문을 다 읽었는데 저도 판결문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약간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진술이 있고 그 진술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척하건 배척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거기서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만 뽑아내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실제로 뭐 메시지가 있다든지. 그래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네, 그 메시지 메시지도 존재한다거나. 있다. 네. 네. 그런데 판사 본인이 봤을 때 유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뭐 허위라고 되는 부분은 이거는 얘네가 거짓말한 거야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전인수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허위면은 그동안 말을 맞출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경공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수사된 지 엄청 오래됐고 구속된 지도 사실 굉장히 수사가 오래 진행된 다음에 됐고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맞출 시간이 있었는데 변호인이
그 구독자들 왔다 갔다 지수에, 네. 오가면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하긴 했더라고요 여기서. 네. 근데 그 말 맞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수고비로 돌린 걸로 얘기를 하자고 했다가 다시 번복했잖아요. 안 하기로 구치소에서 말을 맞췄잖아요. 메모로.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제 배척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비춰봤을 때 이 드루킹 일당들이 하는 진술이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냐는 게 궁금한 거죠. 자,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보배드림에서 트라젠님께서 네이버 로그 내역을 보고 김경수가 봤을 거라고 추정했다. 궁예인가? 궁에 또 나왔어. 봤을 거라고 추정. 많이 소환되네. 법정 구속 2년 대단한 사법부 했더니 새까만 김상사님이 대댓글로 진보식 정신 승리의 시작이군. 김경수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시간에 저게 시연됐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그 시간에 화장실이라도 갔대? 라고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제일 이 부분 논란 뭐- 있는 부분이네요. 제일. 네.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로그 얘기가 뭐냐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이버 기사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추천수를 댓글에, 조작하는 추천수를 조작하는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인데 김경수가 방문한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하기 전에는 계속 이거를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수준의 로그 기록이 있다가 뭐 한두 번 접속하고 하다가 김경수 온 날에만 그 김경수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추정되는 시각에 16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이 맞다. 시연하는 걸 본 시연하는 걸 걸로 봤다. 추정된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재판부의 네. 판단이에요. 판결문을 좀 보면 판결문 뭐라 써있냐면 뭐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뭐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중단 없이 위 6개의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했다. 복수 아이디를 사용해서 16분 동안. 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써있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충분히 알 수 있나요? 충분하다는 거는 넘어설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다는 이거 거잖아요. 갖고는 태클 걸지 말라 이거죠. 네, 근데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6분 동안 네. 플레이를 그러면 왜 했겠냐? 모르지 나는 뭐 갑자기 그날 길게도 돌아가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틀어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근데 김경수가 그날 온 날 그렇게 16분 동안 틀어봤다고 해서 이것이 시연을 위해서 한 것이 정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근데 개연성이 있는 것과 충분히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거다는 것과는 조금 억양의 차이가. 완전 다른 얘기죠. 네. 충분하다는 표현은 뭐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다만 그렇게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추정된다 정도의 이거- 의심은 네. 가능한 거 아닌가.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게 왜냐면은 이 판결문 전체에 할 땐 판결문은 전반적인 큰 논리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일단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유죄로 판결을 내렸고 그럼 그 와중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이 성창호 판사가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그냥 이런 단어 혹은 이거를 쓰지 저는 이게 않았을까라는 약간 사견.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판결문이 좀 자신이 없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빼박 증거가 있거나 네. 완벽한 정황 증거가 있으면은 그냥 그 얘기를 들어야게 쓰면 돼요. 우리 기사 쓰듯이 들어야게 쓰면 돼요. 충분이라는 표현이 법정에서 판결문에 많이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약간 논란이 있을 때 논란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뭐 명확한 물적 증거가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표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네. 이런 것 같아요. 판결문 같은 경우는 논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첫 번째 논리가 무너지면은 뒤에 게 다 바보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보다 탄탄하게 쌓고 싶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그게 좀 부족한 것을 여기서 오히려 반증하는 것 같다. 보통 판사들이 판결문 쓸 때 어떻게 써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있어요. 논란적인 판결이 있을 때는 네. 내가 유죄 같으면 유죄로 판결문 써본대요. 네. 쓰다가 좀 막혀. 네. 그러면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써보자. 무죄로 막 또 써본대요. 맞아요. 그 써보다가 자기가 놓고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때문에 막 한 사람의 인생과 국가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만큼 판단들이 좀 중요한 건데 자, 다음 이거 판결문도 이런 게 있어요 또. 16분 동안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로그 내역 패턴이 그 자체를 보아도 특정한 시점, 그 11월 9일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뒤 흐름을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네네.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 테스트 기간에는 1, 2분 정도만 로그인을 했는데 왜 하필 이날만 16분 동안 로그인을 했느냐. 3개 아이디로 그것도. 그런 그 패턴을 보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네. 그 드루킹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3개 아이디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로 또 이제 트라이를 해봐요. 이거를 이제 시험을 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 그날 김경수 지사 갔다. 그러면 그 전에는 3개 아이디로 하다가 네. 김경수 지사 온 날만 하나의 아이디로 했기 때문에 이거 객관적으로 이거 김경수를 보여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뒷받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경공모에서 다른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는 되게 경모로서는 아주 중요한 손님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VIP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고 핵심적인 협력관계 경공모 측에서는 바라봤던 인물인데 김 지사를 혼자 뭐 다른 일에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이걸 테스트를 한 한다는 건 같다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판사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이 판결이라는 게 상당 부분이 추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김 지사처럼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그 드루킹을 포함한 핵심 멤버들이 딴짓을 했겠느냐라는 이런 상식에 비춰 판단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굳이 해설하자면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보면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의심이 자꾸 생겨. 의심이 생겨. 근데 판결문은 판사들끼리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쵸. 온 국민이 다 보라고 그렇죠.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합리적 의심이 안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댓글만 봐도. 자, 그 다음 댓글 우리 홍성희 기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1-3. 자 유튜브의 에릭정님이 재판에 참석한 사람의 글을 보고 나니 분노가 터지네요. 뭐 이따위 번복이 자주 되는 진술에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그걸 다 수용해서 양형보다 높게 징역형 때리고 구속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창문을 이제 그거잖아요. 드루킹의 얘기에 따르면 김경수가 당시에 킹크랩 이걸 뭐 허락만 해주십사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했더니 김경수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공모 1당이 뭐라고 했냐면 창문을 통해서 내부를 바라봤더니 김경수 도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내가 봤다라고 그 경공모 1당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창문이 거기선 보이지 않는 각도였던 네. 걸로. 그리고 뭐 종이가 있어서 네, 내부를 네.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였다. 네, 그랬더니 맞아요, 김동원도 맞아요. 네. 창문에 종이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들춰서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취지를 계속 취지로 이거 번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술한 다른 진술들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네. 전체 진술이 뭐 100이라면 그러니까 100 자체가 다 신빙성이 있다. 또는 100 다 부정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 같고 이 사건은 그 진술을 하나하나 이제 객관적 증거가 맞는 거, 또 맞지 않는 거 이렇게 좀 왜냐면 진술에 의존해서 결국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따져보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홍성희 기자 말을 한 게 뭉뚱그려 판단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논란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으니까 이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첨언, 그러니까 조언인 건데 일종의 너무 우리가 이렇게 판사를 변호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서 한번 변호인단. 붙여봤습니다. 그렇진 않다는 거고. 아니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한번. 자 그다음에 온라인 정보 보호 관련된 댓글도 있었어요. 오유의 레몽 자봉 주스님이 김경수 지사를 감옥으로 보낸 논리로 누구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성인 사이트에서 나에게 성인물 문자 링크를 막 보내면 내가 그걸 확인을 했던 안 했던 나는 성인 사이트 관리한 두목이 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이 판결문을 일단 볼게요. 네. 자 온라인 정보 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가 여부. 네.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김동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인 바 없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정보 보고 내용이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 상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임에도 해당하고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하지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거는 읽지 않았다는 사정 아닌가요?
거꾸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읽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거에 대한 뭔가 피드백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근데 피드백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봤다고 오히려 역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맞아. 해요. 오히려 이건 반대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아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이런 의심을 또 판사가 들었어. 근데 네. 뭐라고 했냐면 자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건 본 게 맞다. 그리고 그러니까 드루킹이 자기들 채팅방에다가 정보 보고 올린 다음에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저는 당연히 이거에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별 생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이게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네. 이게 제 핸드폰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메시지에 999라고 써 있죠. 문자를 엄청 많이 봤는데 다 안 읽어요. 그죠? 다 안 읽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인 안 해도 되는데 개인정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되는 소지에 문제는 없는 거죠. 없어요. 제가 신중하시길.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 이런 거를. 저 같은 기자한테 이렇게 많이 오는데 당시에 수많은 이런 지지자 그룹들로부터 우리 이런 거에 대해 댓글을 썼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시그널, 텔레그램, 문자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심지어 또 받겠어요. 네. 가장 핵심 찬문.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봤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안 하지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렇게 많이 보냈다면서. 고맙습니다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공개할 수 없지만 거의 김경수 동급을 잡고 아니 나랑 야 아니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나는 김경수. 맞아요. 왜냐면 저도 예를 들어서 저랑 아무 관련이 없지만 네. 나이트 웨이터 분들이 문자를 자꾸 보내요 오라고. 근데 그 맨날 보내면 안 읽고 치우는데 하필 나이트야. 아니 클럽도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나이트 전 나이트 세대라서 이게 보면은 기프티콘 이렇게 보내요. 그 뭐지 이렇게 눌러봐요. 커피인가? 막 이러면서. 양주 싸게 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주 싸게 준다. 양주 반값. 그러니까 김기아 씨 해주세요. 그러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다 읽고 막 그랬다는 그렇죠. 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사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판결문의 해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대전제가 이미 앞에 보면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대전제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얘네가 이전 해부터 예를 들면 16년부터 킹크랩 시연을 볼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으니까 이거는 그 뒤에 봤을 땐 김경수는 꾸준히 정보 보고를 받아왔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 종합적으로.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해설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연결지어서 종합적으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를테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기사 목록도 계속 받았잖아요. 8만 건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다 연결지어서 판단하신 거 그렇죠. 아닐까. 좋게 말하면 연결지어서 판단한 거고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놓고 쓰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게 이제 갖다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판결문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메시지와 문서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첨부한 것과 첨부한 바로 띄워져서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건데. 다르죠. 첨부는 한 번 더 절차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네. 봐야 자동 삭제가 되니까. 근데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그 상황에서 김경수 측에 주장하는 건 이게 내가 킹크랩이 한 건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킹크랩 한 건지 몰랐다. 근데 문서를 열어봐야 킹크랩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왜냐면 극비 4 이런 데 문서가 네. 있으니까. 98% 안 써있으니까 그건 다 문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열어봤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안 열어보는 게 많잖아요. 많죠. 보도자료 맨날 와 여기에. 보도자료 계속 와. 안 읽어요. 그거 안 읽어요. 근데 이거를 열어서 봤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근데 김경수 씨다 같은 경우 이거를 자기 핸드폰을 자진해서 냈잖아요. 압수수색 하라고 보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거를 받아보고 충분히 그걸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 삭제가 이거를 그 메시지를 봐야만 지워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김동원이 그러니까 드루킹이 자기들 그 텔레그램 채팅방에다가 야 김경수 반응이 긍정적이야 이렇게 올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드루킹이 올린 거랑 뭔 상관이야? 드루킹이 자기가 이제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팀원한테 야 김경수가 야 좋아한다 야. 나 계속 소통하고 있어. 나 김경수 그럴 수 친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김경수 지금 도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막 좋다. 역시 킹크랩 최고. 덕분에 아주 여론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은 뭐 빼박이지만 킹크랩 최고. 킹크랩 짱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래서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직접 증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그만큼 이게 세다는 거지. 아 이거 보일 뿐 다른 다른 건 건 없다. 무조건 보인다. 이것도 좀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렇잖아요. 좀 후달려서 혀가 길어지신 거. 그렇죠. 정확하죠. 그래서 전-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법조로 오십시오. 저절로 트레이닝이 되고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재판 판결을 이렇게 부정적인데 이런 기자 없어. 진짜 없어요. 법조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약간 진심으로 약간 좀 괜한 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그래서 다음 댓글 오규정 기자가 네. 엠팍에서 밥심. 저도 밥심으로 사는데. 지시한 사실 없음. 개발비, 활동비 준 적 없음. 인사청탁이 아니라 추천이었어서 채용 불가. 기사 URL에 단 댓글이 영인 증거. 이 모든 걸 오락가락 드루킹의 진술만으로 뒤집고 추정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 이따위 판결을 내리고도 월급을 받으시네요. 판사놈들은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개발비 활동비를 뭐 꽂아준 내역이 있다거나 지시한 사실, 예를 들어 양승태 같은 경우는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딱 걸린 거죠. 그것도 지시도 진술이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심의관들의 진술, 지시를 받았다 하고 마찬가지로 전문 증거, 그러니까 수첩, 이규진 수첩의 내용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그 100%의 입증을 요구한다 보면은 이것도 반박할 수 있긴 해요. 이규진 수첩에 그 양승태라 쓰이는 게 아니고 큰 대자 써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대자가 양전 대법원장이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100% 입증을 요구한다면 객관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렇죠. 대학 교수 말하는 거 뭐 그런 뜻인지 자기만의 기호인지 어떤 다른 의미에.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이라는 게 100% 입증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하는 거지. 딱 하나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관련해서 우리 법조팀의 한우리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모셨어요. 진짜 모였어요. 한우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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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트위터에 김정현 님이 한우리 기자가 KBS 9시 뉴스에서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해 설명하면서 판사 측 입장을 대변했다. 게다가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킨 적이 있다면서 성창호 판사를 더러, 박사모다, 부산 사람이다 등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비난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다. 양승태 얘기는 쏙 빼놓고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혹시 이런 댓글 보신 적 있나요? 네네. 근데 의외로 그 양쪽에서 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논쟁적인 사안을 보도하게 되면은 사실 맞아요. 네. 뭐 욕 먹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네네. 근데 이런 지적에 대해 왜 양승태 얘기는 쏙 빼놓고 다른 얘기만 했냐 이런 지적부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제가 정말 해명을 하고 싶은데 네네. 일단 제가 양승태를 넣었었다가 원래 양승태 비서였다는 사실 넣었다가 뺀 게 제 출연 바로 앞에 이제 최은진 기자 리포트에 양승태의 비서였다 이런 내용이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또 말을 하면은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빠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성창호 판사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한테는 무죄를 준 게 있었거든요. 네. 이 적폐 세력에 무죄를 준 거였는데 이거를 뺀 거는 제 실수였어요. 그 판결에 대해서 네. 그 판결 같은 경우 왜 무죄를 준 거죠? 그 판결에 이제 뭐 좀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날 아침 뉴스에 넣었어요. 리포트로. 그래서 네, 제 입만 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봐주십사.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양승태 얘기를 왜 빼놨냐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뭐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양승태 비서관 출신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양승태 편이라거나 이렇게 볼 수 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양승태 키즈라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관계가 실제로 어떤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정만 전 비서실장이라고 있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데 그 사원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도 당했어요. 네. 근데 이때 김정만이 오른팔이다 했다면은 성창호 판사는 왼팔이다 했을 정도로 좀 실제로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인종원 전 그 행정처 차장이 기소될 때 그 공소장에 이 성창호 판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그 관련해서 조사도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고 물론 아직은 참고인입니다만 네. 예, 그 뭐 실제로 좀 이렇게 측근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 예, 성시경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농단 관련해서 네, 그 뭐 문서 복사해주는 그런 혐의로 그렇죠. 지금 조사받았죠. 네네네. 그건 어떤 혐의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혐의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건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인데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수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참고인 역할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 상황에서는 비서를 했다 이것만으로 비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렇죠. 아무튼 그 하지만 안에서의 예. 네, 너무 이렇게 충성하면서 업무했던 것에서는 비판할 수 있고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자체에서는 그 이력보다는 그 판결문 자체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저희가- 싶고요. 그런데 네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법관의 이력을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판사들의 그 사법농단을 저지른 자업자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성창호 판사의 판결과 비교해봤을 때 네네.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술만 가지고 이 번복되는 진술도 한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게 과연 이제 일관성 있는가라고 좀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게 그 김지사 법정 구속 시키고 다음 날에 그 성창호 판사가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네. 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 네. 네, 상납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창호 판사가 무죄를 내렸어요. 바로 다음 날. 근데 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 지사 건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모두 받아줬잖아요. 네. 드루킹 진술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다 배제를 하고 받아줬잖아요. 네. 근데 김성호 전 원장의 무죄를 내린 이유는 이거의 핵심 진술이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인데 네. 이 사람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다시 자백을 했다가 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축축성 진술을 했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게 죄가 몰리는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김성호 전 원장이 한 일이다라고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입장에서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루킹 일당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배척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 진술이 다 좀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로 또 무죄를 내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나 싶은 하는 의아한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법조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안으로는 좀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법조계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검찰이나 아니면 뭐 판사님들이나? 이게 저는 이렇게 판결 가지고 법조계 안에서도 양분된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선고했던 그 내용만으로 일단 사람들이 먼저 이제 양분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이게 법조계에서도 진영 논리로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이제 좀 제가 이제 연락했던 분들은 대부분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네, 이게 어쨌든 양형 기준이 그렇게 높은 범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범죄 때문에 구속이 됐던 사람들은 다른 범죄가 이제 중첩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네. 김 지사는 이것만으로도 실형이 2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구속까지 된 게 맞을까 이런 이제 좀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사의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보여주는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보면은 그 판결문 쓰여진 대로 완전히 그대로 뒤집어서 읽으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이거는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로 읽어도 타당한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사의 방향에 따라서 네, 정해지는 것들이라서 얼마나 판사의 정권이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2심 재판에서는 재판관이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아직 뭐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2심 재판 관련 얘기는 혹시 나오는 게 있나요? 2심 재판을 뭐 누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는 게 없는데 어쨌든 무엇을 가지고 다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또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났던 게 그 옥중 편지 보냈던 거 기억나세요? 드루킹이 언론사에 조선일보에 예 그랬죠. 그때 이제 옥중 편지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실상은
이제 드루킹이 검사한테 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주면 김 지사에 대해서 내가 다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쪽을 어떻게든 음해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 드루킹 일당의 그런 그 내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는 내심에 대해서 다시 좀 다퉈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시연회 한 날 100만 원을 줬다고 이제 거짓 진술을 했던 거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 지사 쪽에서도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약간 포인트가 몇 개 잡히네요, 진짜로. 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시청자, 청취자 네.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욕하는 분들이 많아. 일단 오해를 많이 걷어주시고 저희 그렇게 나쁜 기레기들 아니니까 네네. 네, 잘 봐주시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기사를 이제 기자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판결문 보고 좀 이렇게 비판해 주실 부분들 날카롭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내세요. 네, 안녕. 안녕. 네, 한우리 기자 전화 통화 들어봤는데 어떻게 홍성 기자 어땠어요? 역시 법조팀의 강한 허리다. 저는 이제 그냥 허리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홍성 기자는 지금 그냥 허리. 네, 저는 그냥 허리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약간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비판은 참 건전하다, 좋다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어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이런 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법부의 불신을 만들어낸 게 판사의 그렇죠. 자신이기 때문에 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비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구정 기자 어땠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폭넓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법부를 비판하는 걸 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죠. 또 기사랑 똑같아요. 네. 기자도 사과 지금까지 안 한 거잖아요. 기자 이렇게 그렇죠. 쓰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더 불신을 살 뿐이고. 의혹은 생길 수 있고 그거를 해소하는 거는 사법부의 몫이죠. 그렇죠. 그걸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폭력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